보고 갈게요. 자, 저희가 이제 웹앱인데 인플로이스 스키마의 인플로이스라는 테이블을 CRUD를 구현을 했어요. 딜리트는 제가 이제 과제로 드렸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인덱스 페이지는 요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원 관리 웹앱 이렇게 들어가서 리스트가 처음에 뜨고 상세히 가기 해서, 그쵸? 수정하기 버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수정 삭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씨, 파셀로씨, 여성으로 바꿔볼게요. 생일도 9월 1일, 입사일도 27일 하면 바뀌는 거 했고요. 그쵸? 다시 돌릴게요. 자, 이렇게 다시 바꿨고요. 삭제도 만들었는데 요거 삭제하지 말고 등록 들어가죠. 등록 가서 1번 경민초이 남성 5월 25일 입사일 해서 제출하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더바이를 4번으로 했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위에 있고요. 이거 삭제는 이렇게 사원 삭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구현해드린 거에서 어떤 걸 해드렸냐면 이 상세가기에서 인플루언스 넘버가 이제 1번일 때 없죠, 그쵸? 없잖아요. 요거 이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수정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 폼에 1번 페이지로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삭제돼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로 이동하도록 제가 구현을 해드렸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상세 페이지로 가려고 하면 없을 때 삭제된 거구나 하고 리스트로 보내면 되겠죠.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동시에 삭제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현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else 부분에 여기 지금 modify 점 잡아줬죠. 여기 없으면 열로, 그쵸? 왜 구현을 했냐면 제가 삭제를 하고 실패해서 되돌아갔는데 수정 폼으로 그때 없으면 이게 수정 폼이 동작을 안 하니까 리스트로 가는 것을 구현을 했어요. 이제 리스트에서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좀 이따가 제가 구현하는 걸 도와드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리스트 그다음에 상세 수정 그다음에 등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페이징을 배우셔야 돼요. 페이징. 여기 사원이 이제 엄청 많은데 우리는 제한적으로 10개만 보고 있는데 여기 페이징으로 10개 1부터 10까지 그다음에 11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페이지네이션을 배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과제로 드린 게 뭐냐면 삭제 구현이랑 여기 부서 관리 웹앱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부서 관리 웹앱 저랑 똑같이 구현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해보신 분? 부서 관리요? 네. 우리 엘리트밖에 안 했어요?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기원 씨 했어요? 못했어요? 해봐야지. 자, 요거 해드릴까요? 그냥 수업 나갈까요? 해줬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괜찮으면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요거 말고 뷰 템플릿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뷰 템플릿.
자, 인덱스에 와서 두두두. 요건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li에 a 태그에 view template JSP 이렇게 할게요. 자, view template JSP. 자, 주소는 href에 레슨 10회까지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레슨 12 상대 경로까지 쓸까요? 그냥 빼도 상관없다, 그렇죠? 레슨 12 view template jsp.jsp. 템플릿을 오타 냈다, 그렇죠? view template jsp.jsp.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 웹앱에 와서 웹앱. 자, 여러분들 오타를 자주 내니까 여기에 새로 만들기. 자, 위에 보시면 JSP, JSPX라는 게 있어요. 이 X는 이제 안 쓰는 거니까 모르셔도 상관없고, 옛날 문서인데 XML 규칙을 꼭 맞춰서 쓰는 규격의 문서인데요.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JSP라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거 눌러서 붙여넣기. 자, 근데 이제 이미 확장자가 JSP이기 때문에 이거는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엔터. 자, 이렇게 밑쪽에 요거 주석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 보면 요런 게 있어야죠. 요런 거. 자, 이게 HTML은 아니고요. 자바 문서인데 뷰를 위주로 된 자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뷰 템플릿 JSP. 자, 요 JSP는 어떤 거의 준말이냐면 자바 서블릿 페이지의 준말입니다. 자바 서블릿인데 페이지가 붙은 거예요. JSP는 서블릿에서 출력 부분이 자바 부분과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자바 코드 작성 부분과 역전된 페이지. 주가 출력이고요. 자바 코드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가 출력이고 코드 부분은 숨겨져 있는 거. 그래서 제 요 부분은 제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썼던 response.set 컨텐츠 타입에 텍스트에 HTML이라고 썼던 거랑 똑같은 구문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doGet 함수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어디다? doGet 함수안. 자, 제가 이렇게 주석 쓰는 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컨트롤 슬러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주석이 써지고요. 있어요. 무조건 어떤 여러분들이 도구를 쓰든 간에 어떤 개발 툴을 쓰든 간에 컨트롤 슬러시를 하시면 자동으로 주석이 달립니다. 맥은 이제 커맨드 슬러시가 되겠죠. 자, 여기가 어디다? doGet 내부다. 자, 그 doGet인데 여기에 request라는 게 있고요. response라는 게 있겠죠.
여기도 사실은 리스판스 이렇게 RESP가 아니라 response.setContentType. 자, 두 cat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선생님 그럼 두 포스트는 없어요? 자, 두 포스트도 있는데, 자, 두 포스트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주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두 포스트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또 REQ, RESP죠, 그쵸? 자, 이 친구는 호출하자마자 두 get을 호출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덕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혁씨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스트를 호출하면 get이 호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페이지는 무조건 get 페이지로 동작한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무조건 포스트로 호출해도 get이 호출된다. 내가 이 페이지를 포스트로 호출해도 get이 호출된다 이 뜻이죠. 이 페이지를 포스트로 호출해도 get으로 동작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HTML 요거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어요? 요 HTML 헤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겠죠. 어떻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out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print write out. 우리 썼던 거예요, 전부 다. get print write 했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 요 out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HTML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out.println에 HTML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죠, 있죠? 그러면 이 JSP의 목적은 뭐예요? 뷰를 쉽게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HTML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지만 이게 컴파일 되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실제로 컴파일이 돼서 동작합니다. 자, 써드릴게요. JSP 문서는 JVM이 아닌 JVM 이렇게 하죠. 자바 컴파일러 자바 C가 아닌 다른 컴파일러에서 실시간으로 컴파일 실행된다. 자, 이때 요 컴파일러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죠? 실시간으로 컴파일 실행되는 이런 문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상혁씨 혹시 실시간으로 컴파일 되면서 실행되는 이런 문서를 뭐라고 부르죠? 자, 똑같은 게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스크립트라고 부르죠. 스크립트 언어라고 부르죠. 또는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터프리트 언어라고 그러죠. 인터프리트 언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걸로는 뭐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있죠. 자, 이때 실시간으로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이런 엔진을 뷰 템플릿 엔진이라고 그래요. 이 뷰를 템플릿이라 부르고 뷰 템플릿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해서 뷰 템플릿 엔진이라고 해요. 자, 자바는 컴파일 후 그 컴파일된 문서를 나중에 실행하는 문서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JSP 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실행하면서 컴파일해요. 엔진을 실행하면서 컴파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장점이 뭐냐? 배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서버 상황에서 계속 자바 문서를 수정하면 배포를 이렇게 했죠. 그쵸? 배포를 이렇게 했는데 이 문서는 배포를 할 필요가 없더라.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그쵸?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자, 여기 뷰 템플릿 JSP 있죠. 그쵸? 여기 들어가면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문서가 있는데 우리가 자바 문서를 이렇게 수정하면 매번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배포를 할 필요가 없더라. 선생님 그거 그냥 이거 HTML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거 HTML이 아니라 자, 얘는 자바 문서인데 역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자면 자, p 태그에다가 13 곱하기 88은 이렇게 할게요. 그쵸? 자, HTML은 요거를 연산할 수 없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한테 시켜야 하는데, 자, 연산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 또는 백엔드에서 해야 돼요. 자,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면 태그를 이렇게 쓰고 달러를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가 자바 코드 내부예요. 여기가 자바 코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주석 다 지우고, 자, 이렇게 는이라고 하면요, 아웃점 프린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웃점 프린트를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아웃점 프린트 ln, 그죠? 프린트 ln이 왜 없지?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럴까? 아웃점 프린트 ln이 왜 없을까? 라이트로 해야 되나? 아닌데, 아웃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코드가 이렇게 프린트 ln 해볼게요. 뭔가 좀 이상하다죠? 13 곱하기 88 저렇게 저장하면 이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나오죠, 그쵸? 나오는데 지금 약간 정신이 없나 봐, 그쵸?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뭐다? 자바 코드 내부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두 개 함수 내부가 되겠죠. 지금 제가 증명하고 있는 거는 이건 HTML이 아니라 자바 문서인데 뭐가 역전이 돼 있다. 여기 지금 HTML 부분이 아웃점 프린트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그냥 HTML인 것처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바 코드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아웃점 프린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어떻게 하냐면, 자, 13 곱하기 3 하고 다시 똑같이 여기다가 13 곱하기 88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아웃점 프린트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웃점 프린트. 자, 두 개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뭐도 가능하겠어요? JDBC 통신도 되겠죠?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JDBC도 여기도 된다. 근데 이 코드를 우리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 열심히 배워서 썼는데 요즘은 이 JSP가 좀 구형이라서 안 쓰고요. 왜 구형이 됐고 사람들이 안 쓰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요게 요런 뷰 템플릿 엔진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걸 뭐라고 한다? 인터프리터 언어에 해당하고요. JSP는 별도의 엔진이 존재하고 그것을 뷰 템플릿 엔진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자, 우리 백엔드에서 뷰를 렌더링하는 이런 거를 렌더링 한다고 해요. 렌더링하는 문서를 뷰 템플릿이라고. 뷰 템플릿이에요. 자, 아까 전부터 영어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뷰 템플릿. 자, 보통 서버.단 엔진과 뷰 템플릿 엔진을 따로 두고 있어서 뷰 템플릿 엔진 뷰 또는 뷰 템플릿 엔진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이제 자바가 되겠죠, 그렇죠? 컴파일하거나 실행하는 어떤 거? 엔진이 따로 존재하고 엔진이 있고라고 하죠. 엔진이 있고. 자, 이때 이 엔진이 뭐예요? 우리는 JVM, 자바 C가 되겠죠. 자바 컴파일러랑 JVM이 되겠죠. 자바가 되겠죠. 똑같이. JVM은 자바입니다. 자바. 뷰 템플릿 엔진을 뷰 템플릿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엔진이 따로 존재해서 뷰 템플릿 엔진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 JSP를 렌더링하는 문서인 뷰 템플릿이라고도 하고 뷰 템플릿 엔진이라고도 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노드.js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퍼그라고 하는 뷰 템플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바에서는 요 JSP가 이제 원시형, 아주 오래된 원시적인 뷰 템플릿 엔진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이게 아니라 타임리프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쓸 거예요. JSP는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초창기에 등장한 뷰 템플릿 엔진. 옛날 일적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엔진의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구형이라 최신식의 형태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JSP는 서블릿에서 출력 부분이 자바 코드와 역전된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바를 쓰려면 꼭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태그에 %라고 써야지 자바 코드를 쓰고 아무것도 안 하면 HTML이 이렇게 렌더링 되는 out.print 렌더링 되는 서블릿이다. 그쵸? 서블릿.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자바 서블릿인데 페이지다. 그쵸? 자바 서블릿인데 페이지다. 선생님 서블릿이 뭐예요? 서블릿은 우리가 만든 요게 다 서블릿이에요. 요거. 그쵸? HTTP 서블릿이죠. 서블릿에서 자 우리 이 리스트 볼까요? 자, 이 서블릿에서 여기 지금 서블릿 페이지가 되는 거죠. do get. 자, do get에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HTML 이렇게 썼는데, 자, HTML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HTML처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자바 코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면 내가 이제 쓰려면 여기다가 이제 꺽쇠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꺽쇠 퍼센트.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 이 부분을 쓰려면 꺽쇠 퍼센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HTML을 출력하려면 그냥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만 쓰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쓰면 HTML 출력되는 역전돼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do get 내부더라. 여기는 do get 내부더라. do post도 있는데 do post는 동작 안 하고 get만 무조건 호출하더라. 선생님 그럼 전역 변수를 제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전역 변수를 하려면 여기다가 느낌표를 쓰시면 돼요. 어디 있든 간에 어떻게? 느낌표. 여기는 뭐다? 서블릿 클래스 내부. 클래스의 전역 변수가 되겠죠. 자, 전체 영역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nt a는 10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public 또 이러네. static void 하지 말고 final string name은 최경민. 전체 영역이 되겠죠. 전체 영역에서만 접근 지정자를 쓸 수 있잖아요. 전체 영역에서만 접근 지정자를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함수 내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접근 지정자를 쓸 수 없죠. 무조건 스코프가 어디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만 되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요? 자, 퍼블릭 이렇게 쓰면 이렇게 퍼블릭을 못 쓴다 이렇게 돼 있죠. 함수 내부에서는 접근 지정자를 쓸 수 없죠. 왜? 함수에서는 무조건 지역 변수가 되기 때문에. 됐죠? 전체 영역이랑 지역의 이름은 같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 A를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this.a 이렇게 참조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영역을 할 때는 여기 느낌표 아무것도 안 하면 do get. 여기 지금 골뱅이 페이지 컨텐츠 타입 요거는 이제 페이지 설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꼭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JSP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정리가 되죠. 이유가 뭐예요? 자, JSP가 존재하는 이유 됐을까? UL로 H2에 JSP를 사용하는 이유 UL에 LI가 5개, 4개만 쓸까? 자, 4개만 쓰지. 자, 서블릿에서 뷰를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서블릿에서 뷰를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서블릿이 컴파일러너기 때문에 자바로 되어 있어서 수정하면 매번 컴파일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컴파일 배포하면 개발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자, 하지만 JSP는 따로 템플릿 엔진이 존재하고 있어서 바로 실행합니다. 컴파일 배포 실행할 필요 없이 바로 실행해서 더 빠르더라. 개발 속도가 더 빠르다. 자바는 컴파일 언어기 때문에 컴파일 배포 이렇게 해야 되고, JSP는 그냥 우리가 이제 exploded 와로 작성하면 저장만 하면 이 템플릿 엔진이 바로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JSP를 또 사용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서비스와 컨트롤러, 서비스와 서블릿과 뷰를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이건 DB를 얘기하고요. 서블릿은 우리가 요청 응답 처리를 얘기해요. 자, 서비스와 서블릿과 누구를? 뷰를 구분하기 위해서. 뷰는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UI. HTML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서비스를 다른 말로 DB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청과 응답을 처리한다고 해서 이걸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뷰는 그냥 뷰고요. 서비스를 모델이라고도 부르고요. 모델. 그 다음에 이 서블릿을 요청과 응답을 처리한다고 해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뷰는 그냥 말 그대로 뷰입니다. 자, 한 페이지에서 DB 접속하고 응답하고 뷰까지 했더니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이 뷰 개발자들이 여기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 뷰 개발자들. 네, 마지막으로 뭐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한테 화면 구현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 그러면 보통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고 하죠. 제가 처음 개발할 때는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영역이 좀 커져서 이 자바스크립트 위주의 개발자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부르고, 자, 이런 개발자들을 우리는 요즘 퍼블리셔라고도 하죠. 요것만 하는 것들을 이제 퍼블리셔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개발하는 분들을 요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퍼블리셔라고 하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개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계속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개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에 스타일을 줘. 요 레드야. 그렇죠? 얘는 뭐야? 밑줄이 조금 더 굵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여기다 내가 스타일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을 것 같죠? 그렇죠? 지옥입니다. 자동 완성도 안 되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오류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매번 백엔드 개발자한테 여기 오류 생겼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상혁씨 이거 제가 여기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프론트 개발자들이,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자바 코드를 배워야 되는 아주 이제 지옥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페이지, 요 서블릿 페이지는 좀 구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걸 쓰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도 적어 드릴게요. 자, 구형 뷰 템플릿 JSP. 자, 요즘은 이 뷰 템플릿 엔진이 뷰만 렌더링하고 다른 백엔드 코드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편이에요. 요즘 뷰 템플릿 엔진은.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서블릿 페이지는 자바 코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DB 접속이 가능해서 좀 보안에 취약합니다. 자, JSP는 뭐다? 자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서 보안에 취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본적으로 뷰 템플릿 엔진은 어느 위치에 하냐면 여기 리소스가 배포되는 위치에 둬요. 리소스가 배포되는 위치. 그래서 이 친구가 배포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 자,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쓸게요. 자, 뷰 템플릿 엔진은 뷰 템플릿 엔진을 배포가 되는 위치에다가 둘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로 취급당한다는 거죠. 정적 리소스죠. 자, 정적 리소스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갈취할 수 있어요. 리소스 갈취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취당했을 때 그 코드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접속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털리는 거죠. 그 안에 비밀번호, 계정 이런 게 다 있다. 그러면 이게 털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위치가 어디예요? 리소스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두는 거랑 여기 두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JSP 문서를 요 웹 INF 하위에다가 두는 편이에요. 여기는 설정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털리지 않고 숨겨서 보관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보통 두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태그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구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속성에다가 숨겨서 동작하는데 이렇게 아예 태그랑 별도의 코드가 동작하게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 태그 외의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 태그 외의 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코드가 전반적으로 지저분하고 재사용이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JSP를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고 최종적으로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임리프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충 알아야 되니까 이걸로 이제 코드 작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언제 암기하냐면 저기 면접 때, 요건 면접에 나올 수 있어요. 뷰 템플릿 엔진이 무엇이냐? 자바스크립트 페이지가 무엇이냐? 요 면접에 나올 수 있으니까 면접 때 외우시고 지금은 그냥 대충 흘려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만 하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 지금 요 코드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가지고 리스트 출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5분까지 쉬었다 와가지고 또 시작해볼게요.